안녕하세요. 1학년 지수쌤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거 문제 드디어 해설을 하는데, 우리 수행평가 하나 끝났더니 계속 바로 기말고사고, 그렇죠. 아마 되게 힘들고 지쳐있을 텐데,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기말고사 마무리까지 잘 해봅시다. 자, 얘들아,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교육 전과 후의 소비의 기회비용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육 전과 후의 소비의 기회비용, 사실 이거 외우기만 하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야. 그래서 한번 볼게. 일단 갑국과 을국이 X제와 Y제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 보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게 있어. 바로 비교의 제야가 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얘는 교역 후의 소비의 기회비용, 이걸 보고 알 수 있거든. 보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는 X제 한 개의 교역 후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보다 증가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갑국이 바로 X제의 비교의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에도 Y제의 비교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교역 전에 제와 한 개,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이 각국에 비해 작대. 그러니까 얘랑 얘만 봐도 바로 비교의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기니디리를 차례대로 채워볼 수 있는데, 일단 각국은 X제 비교의가 있지. 근데 이제 Y제가 을국에 비해서 생산의 기회 비용이 크대. 그러면 비교의제와 X제는 을국에 비해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작죠.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니은 볼게요. Y제가 생산의 기회비용이 각국에 비해서 작으니까 X제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 비해서 크겠죠. 그리고 을국은 비교오의 제화가 Y제고 비교열의 제화가 X제이기 때문에 X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열의 제화니까 교역전보다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할 거고, Y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 우위제화이기 때문에 교역 후에 교역전보다 소비의 기회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1, 2번 자연스럽게 나오죠. 일단 기억이랑 니은 바뀐 거 알 수 있고, 디귿과 를 바뀌었죠. 그리고 갑국 같은 경우에는 X제 생산, 그리고 을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 맞죠? 그리고 비교 우위 제어를 생산해서 특화하고 얘를 수출해야 하잖아. 근데 얘가 바뀌었죠. 갑국은 Y제 수입국이고 을국은 X제 수입국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역을 실시하게 되면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X제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을국은 Y제를 생산해서 특화해서 교육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X제 생산량이 증가한다가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는 생산의 기회비용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교육 전에 이걸 보고서 각각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분의 을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갑국은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의 Y제 생산의 기회비용 분의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을국은 Y제 생산의 기회비용, Y제에 특화하면 되겠구나, Y제에 비교 우위가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 예로 표시해 보면 각국은 X제에 을국은 Y제에 비교 우위가 있을 텐데, 지금 잘 보세요. 교육 후에 옆에 있는 표가 교육 후에 갑국은 X제 20개, 그리고 Y제 10개, 을국은 X제 10개, Y제 30개잖아. 그러면 얘를 보면 갑국과 을국이 교역을 하면서 X제와 Y제를 각각 몇 개씩 특화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 즉, 갑국은 X제 비교율가 있으니까 X제 특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역 후에 각국 X제 20개, Y제 10개 소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각국은 X제를 30개 특화한 거야.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10개, 을국이 30개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을국은 Y제를
40개를 특화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각국은 X제 생산의 비교율을 가진다 틀렸죠. Y제 틀렸죠. X제 생산의 비교율을 가진다라고 바꾸고. 그리고 X제와 Y제가 1대1 비율로 교환되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지금 각국은 X제를 30개 특화했는데 20개 남았지. 그러면 X제를 몇 개 준 거야? 10개 줬고. 그리고 Y제를 10개 받아왔네. 그러면 밑에 걸로도 볼게. 보면은 을국은 Y제를 40개 만들었는데 특화했는데 30개를 소비하네. 그럼 역시 Y제를 10개 줬고 X제를 10개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1대1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교역 시 을국은 갑구가 달리 X제를 수출하였다 틀렸죠. 비교의 제야가 Y제잖아. 그러니까 Y제를 수출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나왔네. 소비의 기회비용. 을국은 Y제가 비교의 제야였지. 교역전보다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진짜 쉬워요. 얘는 생산 가능 곡선만 보고 하면 되잖아.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 양으로 주어진 거니까 비자 양모 중에 양. 본인이 분모로 가면 되죠. 그래서 볼게요. T기의 X제 갑국 기회비용 구할게요. 얘는 2분의 1 그리고 2. 을국은 1, 1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갑국의 X제 기회비용은 3분의 1, 얘는 3. 그리고 을국은 1, 1 나올 거야. 그러면 각각 비교이 뭐에 있는지 바로 나오잖아. 각국 같은 경우는 X제, 그 다음 을국은 Y제. 그죠? 그 다음 T 플러스 1기의 갑국은 역시나 X제, 그 다음에 을국은 Y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X, Y, X, Y 이렇게 써주시고요. 볼게요. T기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갑국은 얼마야? 2분의 1이고 을국은 1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죠. 그리고 T기의 양국이 교역할 경우 을국은 갑국과 달리 Y제를 특화하는 거죠. 틀렸고. 그리고 비교의를 가지는 제와는 서로 T기와 T 플러스 1기가 X제, X제로 동일한 거 맞죠? 그리고 T 플러스 1기의 갑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T기에 비해서 감소한다. 얼마였어요? T 플러스 1기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얼마니? 3이잖아. 그리고 여기 3. T는 2니까 감소한 거 아니고 증가한 거네. T 플러스 1기에 교역 후 을국의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증가한다. 볼게요. T 플러스 1기에 비교의 제어가 을국은 Y잖아. 근데 X제란에 비교 열의제와 말하고 있잖아. 틀렸죠. 얘는 비교 우의제와인 Y제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진짜 쉬운 문제야.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4번은 아마 관세율 때문에 조금 헷갈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볼게. 일단 밑에 힌트가 나와. 각국 내 X제 가격은 을국산 X제와 변국산 X제 중에 수입 단가 플러스 관세가 더 낮은 값으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밑에 보고서 관세율 가지고 각각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단 자유무역 체결 전에 수입 단가가 100달러 근데 관세율이 30%였으니까 을국산 X제는 130달러겠고 그리고 변국산 X제는 수입 단가 80이었는데 관세율 30%니까 104달러 바로 나오죠 이건.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후에는 얘는 관세율이 0%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100달러겠고 그리고 변국산 X제는 교역 후에 똑같이 104달러인데 더 낮은 값으로 결정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유무역 전에는 변국산 X제를 자유무역 협정 체결 후에는 을국산 X제를 쓰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 볼게요. X제 관세 수입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자유무역 협정 체결 후에 관세율이 지금 0%였잖아. 그래서 수입 단가가 100달러였는데 여전히 100달러잖아. 그러니까 관세 수입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없죠. 그리고 XJ 국내 가격은 상승하나요? 아니죠. 104에서 100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한다. 그 다음에 XJ 국내 거래량은 감소하나요? 왜냐면 얘들아 XJ 가격이 지금 하락했잖아. 104에서 100으로 하락했으니까 국내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거 맞겠고. 그리고 을국이 아닌 변국으로부터 XJ를 수입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변국으로부터가 아니라 을국으로부터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관세율 나와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진짜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갈게요. 5번도 갑국과 을국만 나와 있고 제외하는 XJ, YJ 나와 있어요. 지금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힌트로 나와 있어서 갑국과 을국이 지금 XJ 생산에 누가 더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선지가 풀려요. 볼게요.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YJ 2개고 을국은 YJ 2분의 1개이기 때문에 을국이 더 작잖아. 그래서 을국은 XJ 비교 우위, 갑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럼 1번은 틀렸죠. 갑국은 YJ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리고 옆에 표 보니까 XJ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나왔잖아. 그러면 세로 표를 그려서 비교 우위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볼게요. 갑국 있고 을국 있고 XJ, YJ. 그러면 우리 힌트 표에 있는 거 보고서는 XJ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는 갑국은 4명, 을국은 5명이잖아. 근데 우리 이 밑에도 채울 수 있거든? 뭐 보고 채울 수 있냐면 얘랑 얘 보고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노동자 수니까 생산비로 주어진 경우라서 비자 양모, 즉 본인이 분자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YJ 2개라고 하지. 그럼 이 밑에 표 몇 명이겠어요? 갑국은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을국은 2분의 1이니까 10명이 필요하겠죠. 정말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갑국은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 YJ는 역수, 그리고 을국은 XJ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 그리고 역수.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갑국은 을국이 X대 생산에 갑국이 Y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 2번 선지 볼게요.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몇 개야? X제 2개잖아. 그러면 얘가 X제 2개이기 때문에 X제 한 개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죠. 그 다음은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 말하고 있는데 요건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일단은 Y제 생산량 얘기하고 있잖아. 갑국 같은 경우에는 Y제 한 개 생산하려면 몇 명 필요해? 2명 필요하지. 그리고 을국은 Y제 한 개 생산하려면 몇 명 필요해? 10명 필요하지. 근데 얘를 한 명당 Y제 생산량으로 바꿔야 되니까 갑이랑 을을 한 명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한 명이 Y제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어? 갑은? 그렇지. Y제 2분의 1개. 그리고 을은 한 명이 Y제 10분의 1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은 갑국은 2분의 1개, 을국은 10분의 1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많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쉽다. 교역 전 대비 교역 후 갑국은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을국은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교역 후에 비교의 제하가 소비의 기회비용의 증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개 바뀌었죠. 그리고 교육 조건이 y제 1개당 x제가 2개보다 많으면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y제 1개당이니까 교육 조건으로 표현해 보면 2분의 1, 2, 4인데 y제 1개당 2개보다 많을 때, 즉 y제 1개를 주면 x제를 2개 받을 때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보겠죠. 그쵸? 근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이득, 을은 이득을 보지 않아서 양국 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교역 전이랑 후 점이 나와 있는데, 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거. 각국은 교역 후 x제로 표시된 y제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제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으면 각국은 y제 비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국은 x제 비교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선지 바로 풀리죠? 각국은 y제 생산의 비교의를 가진다. 그리고 2번 문제도 풀려요. 비교의가 있다는 건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뜻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더 작은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이 그래프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을국과의 교역 전후 소비점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자양모 써가지고, 즉 x분의 y 해서 생산 가능 곡선에서 기회비용 구할 수 있죠. 얘는 x제일 때는 y제 3분의 2, 그리고 y제일 때는 x제 2분의 3 나와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을국의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2개보다 작다. 맞나요? 맞아야죠. 왜냐면 을국이 x제 비교의가 있잖아. 근데 각국 같은 경우에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3분의 2개니까 y제 3분의 2개보다 작아야 을국이 x제 비교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이 왔던 건데, 봐봐. 교역 전이랑 교역 후에 점이 나와 있지. 근데 교환 비율이 1대1이래.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얘들아 봐봐. 각국은 y제 비교의가 있으니까 y제에 특화할 거야. 20개. 근데 교역 후에 몇 개가 됐어? 15개가 됐지. 즉 각국은 20만 개, y제 20만 개를 생산하고 x제를 5개 수출한다는 거야. 그리고 교역 후에 봐봐. 교역 후에는 x제가 15개가 됐잖아. 그러니까 x제를 15개 받아온다는 거지. 다시 볼게요. 각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산량이 20이잖아. 근데 15개가 됐어. 즉 y제를 5개 수출한 거야. 왜냐면 교역 후에는 y제가 20개에서 15개가 됐으니까 y제를 20개 생산해서 5개 수출한 게 되지. 그리고 교역 전에는 10개였잖아. 근데 봐봐. 교역 후에는 x제가 15개로 바뀌죠. 즉 x제를 15개 수입해온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x제를 15개 들여오고 y제를 5개 수출했잖아. 그러니까 x 대 y는 3대 1임을 알 수 있어요. 즉 1대 1이 아니라 3대 1이다. 그리고 얘는 너무 쉬운 건데 비교의 판단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역시 갑국은 비교의가 있는 y제
수출국이고 을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X제 수출국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7번 갈게요. 근데 7번도 진짜 쉬워. 얘는 노동자 수로, 아이고, 여기. 노동자 수로 나와 있는데, 볼게. 이거 보고 딱 뭐 해야 돼? 기회비용 계산해야 되잖아. 갑국은 X제, 기회비용 Y제 2분의 3, 얘는 역수. 그리고 을국은 5분의 6, 얘는 역수 6분의 5. T 플러스 1기도. 얘는 4분의 3, 그 밑에 역수. 그리고 얘는 5분의 12. 밑에 역수 1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비교의 판단해봐. T기에는 X제는 누구한테 비교의가 있냐? 얘한테 있고, 을국. 그리고 Y제는 각국한테 있네. 그리고 T 플러스 1기는 X제가 각국한테 비교의 있고, 그 다음에 Y제는 을국한테 비교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T기의 각국은 X제 생산에 비교의와 절대의를 모두 가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왜냐면 각국이 비교의 가지는 거는 X제가 아니라 Y제니까. 틀렸고, 그리고 T기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을국보다 작다. Y제에 특화했는데 Y제 비교의가 있는데 어떻게 각국이 을국보다 크겠어. 작지. 그걸 보면은 얘는 3분의 2고 얘는 6분의 5니까 각국이 작죠. 그리고 T 플러스 1기에 X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각국보다 작다. T 플러스 1기의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4분의 3, 그리고 을국이, 난 진짜 왜 지우개가 자꾸 되냐. X제 4분의 3, 을국은 5분의 12. 그러면 을국이 각국보다 크죠. T기와 달리 T 플러스 1기에 Y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 국가는 을국이다. T기는 Y제 생산이 갑국이었고 T 플러스 1기는 을국이니까 맞죠?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의 갑국의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했다. T기는 3분의 2고 T 플러스 1기는 얼마야? 3분의 4니까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죠. 진짜 쉽다 이건. 정답은 4번.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아마 이게 많이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얘들아, 지금 교육 후 소비량이랑 수입량 또는 수출량이 나와 있잖아. 근데 쌤이 미리 필기 노트를 배부를 했을 때 아마 이게 써 있었을 거야. 그대로. 수입량은 교역 후의 소비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교 우위 재화는 수출하고 비교 열이 재화는 수입하잖아. 그러니까 비교 열이 재화는 수입하는 입장에서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교역 후에 그 나라에서 소비하게 되는 양이 되는 거죠. 수입한 만큼 교역 후에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갑국은 X제 수입량 또는 수출량이 20인데 교역 후 소비량이 30이래잖아. 그럼 얘는 수입량이면 안 되겠지. 똑같아야 되잖아, 얘랑. 그러니까 갑국은 수출량이 20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갑국은 X제를 수출하니까 X제 비교의가 있고 을국은 Y제 비교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20이 수입량이 될 거고 수입량이랑 교역 후 소비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니은이 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을국은 Y제를 수출할 거야. 그치? 그리고 X제를 수입할 거야. 그러면 을국은 20개가 수출량이니까. 그리고 갑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입량이에요. 수입량 교역 후 소비량이랑 같다 했으니까 기역은 20이죠. 1번 볼게요. 기역 10, 니은 20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둘 다 20이죠. 그 다음 갑국은 X제 생산이 아니라 Y제 생산, X제 생산이죠. Y제가 아니라.
그리고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각국보다 작다. 을국은 y제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을국이 각국보다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크죠. 그리고 양국 간의 x제와 y제 교환 비율 볼 건데 얘는 수출량 수입량이 잘 나와 있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각국은 x제 수출하지. 몇 개 수출해? 20개. 그리고 을국은 y제 수출하지. 그러니까 서로 몇 개씩 주느냐 이 말이야. 몇 개 수출해? 20개지. 그러면 x 대 y의 교환 비율은 2대1이 아니라 1대1이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교역 후 각국의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각국은 x제 비교의가 있으니까 비교의 제와의 교역 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역 후 각국의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각국은 x제가 비교의, 그 다음에 을국은 y제가 비교임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표에 표시해보면 각국은 x제 비교의, 을국은 y제 비교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표 봤을 때 교역 전의 생산량이랑 소비량은 같잖아. 그래서 교역 전 생산량, 소비량 주어져 있고 교역 후 소비량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교역 후 소비량이 x제가 각국은 20개, 을국은 20개잖아. 그리고 y제는 각국이 20개, 을국은 30개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 합친 거를 특화했을 거란 말이지. 얘네 두 개 합친 거를 특화했을 거란 말이지. 즉 최대 가능 생산량이 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친 게 40개죠. 그리고 얘네 둘이 합친 게 50개죠. 즉 교역 후 소비량이 x제 각국 20개, 을국 20개잖아. 얘네 두 개를 합친 것만큼 각국은 x제를 40개만 생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도 y제 20개, 30개 합친 거, 즉 50개만큼 을국은 생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40개, 50개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각국은 x제 수출할 거고 을국은 y제 수출할 거잖아. 교역 후 소비량 보면 몇 개씩 수출했는지 알아요. 을국은 x제에 대한 수입국이잖아. 근데 교역 후 소비량이 20개니까 각국은 x제를 20개 수출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을국 볼게요. 을국은 y제를 수출할 건데 각국이 을국을 교역 후에 20개 소비하고 있어. 그니까 을국은 y제를 20개 수출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교환 비율 바로 나오네. 정답 너무 쉽게 나오죠. 1대1. 20개, 20개씩. 근데 나머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건데 일단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산 가능량을 우리는 40이랑 50 이것만 알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새로 한번 그려볼 거야. 얘는 갑, 얘는 을. 그려볼게요. x제, y제, x제, y제.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각국은 x제를 최대 40개 생산하고 을국은 y제를 최대 50개 생산했다 그랬지.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그리고 을국은 50개, 각국은 x제 40개.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 교역 전에 생산량, 소비량 있잖아. 각국은 x제 20개, y제 15개. 을국은 x제 10개, y제 25개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죠. 각국은 x제 20개, 그리고 y제 15개. 그리고 을국은 y제 25개, x제 10개야. 근데 이거 너네 수학 잘해가지고 바로바로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0 그리고 여기가 2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근데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얼마큼 감소하고 증가했는지인데 지금 얘가 20만큼 줄였더니 15개만큼 생산할 수 있던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20개 줄이면 15개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30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25개 줄였더니 10개를 생산할 수 있잖아. 그럼 또 25개 줄이면 10개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x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y절편이랑 x절편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2번 풀 수 있어.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은 몇 개였어? 40개, 을국은 20개. 그러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그리고 y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건 비교의 판단하면 되니까 을국이 갑국보다 을국이 y제 특화했으니까 비교의가 있으니까 작다. 그리고 얘 질문 많이 왔는데 갑국은 x제 생산에 을국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근데 절대 우위를 판단하려면 얘들아 그 여기 제시문에 투입된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하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읽어봤을 때 투입된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하다는 단서가 아예 없어요. 절대 우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즉 얘를 판단하려면 투입된 생산 요소 양이 동일하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4번은 판단할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그리고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1대1에 그럼 x제로 교육 조건 표시해 보면 x 지금 기회비용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얘는 4분의 3 그리고 얘는 2분의 5잖아. 그러면 교육 조건이 4분의 3이랑 2분의 5 안에서 생길 거야. 근데 교환 비율이 1대1에 즉 x제 한 개 주면 y제를 2개 주겠대. 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을국도 을국은 y제를 주는 거잖아. 그니까 또 이 안에 있잖아. 그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그래서 각국과 을국의 교역은 모두 이루어져요. 그래서 틀렸어요. 10번 넘어갈게요. 10번도 꽤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그냥 수출국이랑 수입국만 구해도 좀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보면은 마지막 줄에 힌트가 있어. x제는 을국의 국내 시장에 각국의 초과 공급만큼 공급되고 전량 소비된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제가 을국의 국내 시장에 각국의 초과 공급만큼 공급된다는 거는 각국이 수출국이고 을국이 수입국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우리 수출과 수입국 그래프 여기가 아니구나. 아이고 요거 이거 그래프 기억나지? 자유무역일 때.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풀면 되는데 일단 이 그래프는 갑국 그래프예요. 그러면 교역 시 x제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P1으로 정해졌대. 즉 이 가격이 국제 가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x제 생산량은 Q1, Q2만큼 증가하는 거야? 아니지. 원래는 생산량이 Q0이었잖아. 근데 생산량이 P1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한 거잖아.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Q1, Q2가 아니라 Q0, Q2고요. 그 다음에 x제 생산재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가격이 올랐으니까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은 아예 틀렸고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보면 판매 수입은 내가 아마 설명해줬을 거야.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 그랬어. 원래는 판매 수입이 이 부분이었어. 근데 가격이 P1으로 상승하면서 판매 수입이 이 전체가 된 거죠.
P1, Q2. 그리고 을국은 수입국이잖아. 그러니까 을국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얘는 을국의 국내 가격일 거고 국제 가격은 여기서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P1 수준까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거고 가격이 하락했으면 소비자 인연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교역액이죠. 그러면 이만큼 공급량일 테니까 교역액은 P1 곱하기 Q1, Q2가 아니라 Q1, Q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11번 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 이건. 보면은 얘 표 보고서 노동자 수로 생산비로 주어진 거니까 비교의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1, 그리고 6분의 5, 5분의 6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러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 X제는 B국, 그리고 Y제는 A국 나올 거고 A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는 Y제지, X제 아니지? 값은 틀렸고 병은 일단 몰라. B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요거 5분의 6, 5분의 6 맞고 교역 후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국가는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니까 여기 A국 맞죠? 그러면 얘가 다 맞아야 방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 모두 옳게 대답해야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X제래 1번 문제 X제래? 그러면 틀렸잖아. 탈출할 수 없죠. 그리고 Y제 5분의 6이면 탈출할 수 있다. 6분의 5가 정답인걸? 그니까 안 되고. 얘가 A국이면 탈출할 수 있냐? 갑은 일단 1번 문제부터 틀렸어. NO. 그리고 갑은 을과 달리 질문 1에 대해 옳게 답변했어? 갑 틀렸다니까? 그러면 아니죠. 을이 맞겠죠? 을과 병은 모두 질문 3에 옳게 답한 거 맞죠? 정답은 5번. 쉽지?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갈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산 가능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X, Y. X제 최대 가능 생산량 각국이 60만 개. 여기 60. 그리고 Y제는 30개. 그리고 을국은 X제 30만 개. 그리고 Y제 20만 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인데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갑이 요거고 을이 요거잖아. 근데 얘는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 양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근데 뭐 선제는 안 나왔긴 한데 보면은 얘는 생산 가능 곡선 나왔으니까 비교 우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각국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 그리고 얘는 2. 그리고 을국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3분의 2, 얘는 역수니까 2분의 3. 그러면 X제는 갑국의 비교 우위가 있고 Y제는 을국의 비교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보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을국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갑국이 X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의 을국보다 작은 거 맞죠? 그리고 소비의 기회비용은 지금 을국 같은 경우에는 Y제가 비교의 제한데 교역 후에 교역 전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얘는 커야지. 그리고 양국 교역할 때 비교의 제한을 수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갑국은 X제 비교의 있으니까 X 수출하고 을국은 Y제니까 Y제 수출하고. 그래서 맞고요. 교역 조건이 X제 한 개당 Y제 두 개래. 그러면 X제로 교역 조건 표현해 보면 2분의 1과 3분의 2 사이일 거잖아. 근데 X제 한 개당 Y제 두 개니까 각국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보겠죠.
근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1개당 Y제 2개니까 을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육 조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정답은 2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국제무역 파트가 많이 어려웠는데 꼼꼼하고 차근차근하게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하길 바랄게요. 고생했어요.